1982년 8월 15일 미국 워싱턴주의 그린강 남쪽. 래프팅을 하고 있던 41살의 남자. 강을 건너던 그는 낯선 시선을 받는다. 맑은 물속 자신을 쳐다보는 눈동자. 그 순간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진 남자는 애써 외면하려 했던 여자의 시체와 마주하게 된다. (1974년부터) 4년 동안 약 30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 지옥 같았던 시간, 살인의 위험에 노출된 워싱턴주의 주민들. 1978년 테드 번디가 구속되고 이들에게 내려진 대가는 또 다른 죽음의 공포였다. 1982년 7월 15일 자전거를 타고 그린강 위 다리를 건너던 소년들에게 발견된 웬디 리 코필드. 16살 창녀였던 코필드의 목에는 그녀의 바지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사체 발견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 코필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7월 8일 시애틀 시내의 번화가였는데, 코필드 외에도 번화가 주변에서 행방불명된 여자들이 많았던 터라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린강 주변을 탐문 수사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또다시 걸려온 신고 전화. 똑같은 장소와 범행 수법. 경찰은 테드 번디 이후 새로운 연쇄살인이 시작됐음을 확신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례차례 그린강 주변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피해 여성들. 하지만 범인은 현장에 어떤 증거도 남겨놓지 않았고 몇 달째 경찰은 제자리 걸음을 해야만 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애초 예상보다 초과된 시간. 살인마는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강간과 교살, 잔혹한 범죄를 이어갔다. 날이 갈수록 기괴해지는 범죄. 1983년 5월 8일에 발견된 캐롤앤 크리스텐슨의 시체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마치 종교적 의식을 행한 듯 머리에 씌워진 갈색 봉투, 목덜미와 왼쪽 가슴 위에 올려진 물고기, 다리 사이에 놓인 와인병과 다져진 쇠고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알아낸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단서 첫 번째. 희생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매춘 여성들. 두 번째. 그녀들의 마지막 목격 장소가 시애틀의 유흥가. 그리고 마지막. 그녀들이 사라질 당시 여성 모두 청백색 트럭을 탔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끈질긴 노래 끝에 몇 명의 용의자를 찾는 데 성공하는 수사본부. 강도 높은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채모와 타액을 채취하는 등 당시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한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용의자들. 이에 수사본부는 무능하다는 언론의 비판 속에 전담팀을 해체해야만 했다. 첫 사건이요, 쉬운 명 전후의 희생자. 그린강 연쇄살인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미해결 사건으로 굳혀지고 있었는데, 사건을 결코 잊지 못했던 남자. 그는 바로 그린강 연쇄살인의 수사 전담팀 소속 레이처트였다. 혼자서라도 살인자를 찾고자 했던 경찰의 사명감과 집념. 결국 레이처트는 1997년 11월 4일 법의학 전문가를 포함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기에 이른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던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층 더 발달한 DNA 분석 기술은 보관실에 박혀있던 과거 용의자들의 채모를 분석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2001년 9월 10일 실험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레이처트. 그로부터 2달 뒤인 11월 30일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던 게이리 리언 리지웨이를 잡아들인다. 과거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리지웨이. 모든 사건을 전면 부인하던 그도 도망갈 길 없는 명확한 증거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에 이른다. 1949년 2월 18일 미국 유타주에서 태어난 리지웨이의 인생은 처음부터 불안정했다. 지배적인 성향의 여성이었던 그의 어머니 메리 리타는 야뇨증이 있던 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혔는데 영유아기부터 계속된 끔찍한 학대는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거리의 여자처럼 짙은 화장과 난잡한 옷차림을 일삼는 어머니에게 성적 욕구를 느낀 리지웨이. 분노가 뒤덮인 성욕은 곧 살인 욕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속 번뇌를 숨긴 채 평범한 사람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한 리지웨이. 이후 많은 시간을 종교 활동에 사로잡혀 보낸다. 결국 군에서 제대한 리지웨이는 종교를 믿으며 성을 비난했지만 언제나 성욕이 넘쳤고 거리의 여자를 경멸했지만 매춘을 일삼았는데 그렇게 리지웨이는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했던 리지웨이의 욕구. 시도 때도 없이 여자를 원했던 그는 여자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와 변명도 수많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살인마에게 용서의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2003년 11월 5일 희생자 가족들과 수사관, 경찰, 각지에서 몰려온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룬 킹 카운티 법정. 법정은 곧 희생자 가족들이 흘린 피눈물로 가득 차올랐다. 어떤 이는 리지웨이를 기생충, 짐승에 비유했고 또 어떤 이는 욕설과 함께 강한 분노를 표명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던 리지웨이 역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 하지만 곧 돌아온 무표정한 얼굴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그렇게 리지웨이는 12월 18일 죄책감도 진실된 사죄도 없이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알려주는 대가로 사형을 면제, 48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자 게리 리언 리지웨이. 2010년 12월 21일 그가 독방에 수감된 지 7년. 워싱턴주의 산골짜기에서
여성의 두개골 하나가 발견된다. 1982년 실종된 레베카 베키마레. 그녀 역시 리지웨이의 희생자였다. 이에 그는 2011년 2월 또다시 열린 재판에서 48번의 종신형에 이은 49번째 종신형을 기록하는데, 과연 법정에서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건넨 사과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담고 있었을까? 어쩌면 이 사건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혹은 그가 죽는다 해도 결코 오랜 시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